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의학과 4학년 조경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순천향대학교 의학과 4학년 17학번 김서정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의학과 4학년 이재호입니다. 모두 동기입니다. 6년 6년이죠. 네, 지금 6학년이니까 본과 4학년이면 6학년이라서. 작년에만 그렇죠? 아, 맞아요. 병원이 실습병원이 달라서 우리가 부천이고 오빠 천안에 천안에. 네, 병원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올해는 이제 다 서울로 모여서 서울병원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나가면서 인사를 안 하면 좀 안 되는 정도는 네, 그래도 동고동락한 동기의 정이 있죠. 공과 4학년 약간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교수님을 따라서 회진을 돌고 그러고 이제 각각 스케줄이 있어요. 교수님이 외래 진료 보시는 거 참가할 때도 있고 수술과면 수술 참가할 때도 있고 또 오후 회진이 있는 경우에 오후 회진까지 돌고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수업 같은 것도 좀 받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을 배정을 받으면 그 환자분을 저희가 안녕하세요 학생이사입니다 라고 인사드리면서 그 문진도 해서 PPT처럼 발표를 해서 교수님들 앞에서 정말 실제 인턴 레지던트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또 평가를 받고요. 그래서 각 과마다 실습 일정 주가 다 다르고 스케줄도 다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나 약간 이 정도까지 공부해봤다 이런 거 있어. 그냥 하루 동안 그 기본서 한 권 다 읽거나 약간 그런 식의 공부는 했는데 뭐 시간에 있어서는 그냥 제가 그 학교가 기숙사제여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맞춰서 그냥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가서 자습 좀 하다가 수업 똑같이 듣고 뭐 그 사이에 물론 이 친구들과 놀기도 하지만 또 그런 식으로 계속 3년 내내 거의 생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적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쉬는 날이 많지 않은 게 좀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많은 양을 공부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물론 남들보다는 조금 더 했겠죠. 근데 그래도 무지막지한 양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매일매일 하고 조금 놀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때는 매일 이제 한 11시 반, 11시면 자서 6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좀 일찍 가서 그냥 이렇게 사이클 돌듯이 저는 사실 되게 복잡한데 두 분처럼 한국에서 입시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의 재외 국민 전형의 저희 학부부터 처음 받기 시작해서 처음 들어와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3년만 중국의 국제학교 다니다 오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준비했던 게 하루아침에 다 의미가 없어지고 3년 안에 해외에서 정말 몇 년 동안 계속 준비를 했었던 학생과 같은 서류상으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막막하고 사실 중국이 이게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인강을 들으려고 해도 새벽에 될까 말까인 거예요. 그래서 학원도 근처에 없고 시설도 뭐 없고 근데 막 서류 준비는 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이러니까 학교가 6시, 7시에 일어나서 가야 되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인강 몇 시간 듣고 학교 갔다가 오고 또 이제 시험 공부하고 이제 또 시험 보려고 베이징, 홍콩 왔다 갔다 하고 이랬어야 됐어서 좀 그런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좀 아등바등 운 좋게 왔습니다. 나 이렇게 공부한다면 의대 갈지도? 중2 때까지는 좀 그냥 학교 끝나면 일단 축구를 1시간 한 반 정도 하고 집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부류였어가지고 공부는 그냥 저희 학교가 30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100등? 이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중3 때 같이 친해진 애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공부를 잘해야 되나? 해가지고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면은 또 되나 보다 해서 이제 그래서 제가 고1 때쯤부터는 이제 계속 그래도 전교권 들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친구를 잘 만났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강남으로 갔네. 그 중에서 제가 대학을 한 2번째로 잘 갔어요. 저는 약간 뭐 똑 부러진다 이런 얘기는 어릴 때부터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교 때 잘하는 친구들은 많이 잘하잖아요. 근데 그때 공부 잘하는 학생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좋은 차별을 받은 거지만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았고 근데 반대로 느낀 거죠. 일단 공부는 잘하고 봐야겠다. 근데 그걸 사실 강요당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다행히도 성적이 그래도 잘 나왔고 주변에서 기대를 받았던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기대를 받아가지고 원래 이과가 아니라 문과 출신이었거든요. 다른 대학교 갔다가 다시 해서 의대로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고3 때 잠깐 방황했던 거 빼면 방황했어? 어떤 방황이었는데? 그때 여자친구 미안해. 나 그런 건 줄 모르고 질문했잖아. 방해가 됐나요?
사랑의 감정이 크면은 방해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고3 때 그게 굉장히 커가지고 방해가 됐던 거고 어떻게? 안 그러고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물론 근데 연애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특히 어렸을 때는 그런 감정의 폭이 엄청 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절이 안 되니까 한번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면은 그때는 조금 방해가 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뭐 본인이 조절하고 싶다고 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뭐 공부가 사랑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얼마나 방해되면 된다고 뭐 이미 좋아해 버리고 사랑하고 이러면 만나는 거죠. 근데 학창 시절에는 저는 연애를 안 했고 저는 남중남고 출신이라 원래 애초에 기회도 좀 적지만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게 나는 수능 끝나면 여자친구 사귈 거다.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하고 살았거든요. 무슨 자신감이야? 스마트폰이랑 연애랑 약간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는 희생해야 이거를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물론 자기가 너무 머리도 좋고 조절도 잘하고 이러면 괜찮겠지만 공부는 꾸준히 그럼 다 잘하셨던 거네요. 그냥 그래도 약간 슬럼프가 있지 않았어요? 일상처럼 해왔던 것 아 같아요. 그래? 슬럼프 없었어? 나는 사실 중3 때부터 빡세게 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 교육의 메카 대치동 출신이어가지고 남들이 너무 하니까 이 정도는 하면서 지냈어가지고 그래도 엄청 무리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수면 관리법 이런 거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제일 중요한 거. 수면 관리해? 왜냐하면 잠드는 시간, 불 다 끄는 시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온 가족이 도와주셨구나. 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몸이 좀 약간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그거에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드는 시간하고 일어나는 시간하고 낮잠을 항상 한 30분에서 1시간씩 하다 보면 몸이 그대로 계속 작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험생 때는 딱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너무 조금 자는 거나 너무 많이 자는 거나 그 낮잠을 자더라도 되도록이면 1시간은 넘어가지 않게 자고 핸드폰 멀리하고 규칙적인 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놀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집에 와서 유튜브를 보건 게임을 하건 잠을 좀 줄이더라도 놀아야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근데 맞아. 또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는 무조건 6시간 이상은 자야 돼가지고 그냥 집에 가자마자 바로 자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뭘로 좀 스트레스 푸셨어요? 술? 수험생 아 때 수험생.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뭐 운동하고 책 같은 것도 보고 그냥 그 소설책 재밌는 걸로 공부하고 특별히 관련이 없는 저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고3 때는 이제 스트레스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10분 동안 그 하루에 한 5-6번이죠? 그동안 농구를 하러 나갔어요. 시간 쪼개서 놀려고 최대한 노력했던 거예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견디고 살짝 폭식하고 뭐 이런 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남자분들 특히 고등학교 때는 아예 안 했고 저는 오히려 중학교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3 때부터 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중3 때쯤부터 슬슬 서서히 좀 이렇게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1 때부터는 친구들이랑 노는 거나 뭐 한 달에 한두 번 뭐 영화 보고 이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노는 거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게임을 잘 안 했고요.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기숙사에 제가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밤에 몰래 나가가지고 그때 잠깐 즐기고 오는 것 외에는 대단하다. 고등학교 때는 그 정도만 딱 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이게 또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손가락도 아프고 시간도 이제 많이 뺏기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아예 안 한다고. 저는 이제 핸드폰 게임을 주로 많이 했는데 이게 저희가 길게 뭔가를 게임을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좀 짧게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좀 그래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말할 때 어떠셨어요? 학생 인사라고. 되게 떨리죠. 이게 제가 제대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건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한테 걱정도 많이 되고 혼자서 막 대본 써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환자분들은 사실 저희가 하얀 가운 입고 가니까 되게 전문성 맞아요. 있는 사람으로 보고 학생 의사인지 네, 모르는 그렇게 해요. 분들도 최대한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왜냐면 또 병원에 직원 같은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그걸 조심스럽게 하려고.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학생 복장도 이제 병원의 이미지 중에 하나고 그래서 사실 병원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오늘 입은 것처럼 어느 정도 실습 복장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아무리 바빠도 메모를 좀 하려고 하고
저는 원래 화장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옷도 되게 왜 웃어? 왜 웃어? 되게 다양하게 입어서 그래서 나 병원에서 막 옷이나 화장 그렇게 안 하잖아. 예과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하고 다니잖아. 원래 가죽 잠바 입고 다니거든요. 하이힐에 가죽 잠바 입고 다니거든요 원래. 관자놀이 아이라인 여기까지 그리고 근데 병원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많이 죽이고 살고 있어요. 교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게 만약에 장발에 빨간 머리면 믿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정말 내 보호자가 병원에 있거나 당사자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가니까 그래서 좀 개성을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편해요. 원래도 체육복만 입고 다녔는데 아니 안 편한 거 아니야? 그러면 복장을 딱 정해주니까 맞아. 남자들 아침에 사실 어차피 이것밖에 못 입으니까 고민할 게 없어서 좋은 거 근데 같아요. 나 오히려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게 넥타이도 의무고 신발도 가죽 신발이어야 되잖아. 넥타이 매기 너무 힘들지 않아 아침마다? 넥타이도 하다 보면 적응되고 이제 신경 하나도 중고등학교 안 쓰는 때도 거지. 우리는 교복 맨날 입고 다녔어가지고 맞아. 맨날 원래 넥타이에 아. 와이스 입고 막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랬어가지고 자랑이다. 첫 환자 저는 그 뇌졸중 앓으신 환자분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중증이잖아요. 그래서 막 검사도 매일매일 이제 뭐 신체 변화가 있는지 뭐 회복이 됐는지 악화가 됐는지 그런 것도 매일매일 가서 확인해봐야 되고 환자분이 이제 아무래도 몸 한쪽을 못 쓰시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병원 생활을 굉장히 우울해하세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대화하기도 약간 힘들고 보호자분들도 지쳐 계셔서 저희가 약간 조금 서투르게 하면 약간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약간 어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 보호자나 환자분께서도 저한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기억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 실습한 게 이제 외과 시작이었는데 그때 담낭암 환자분이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건강하신데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분이 확진되셔가지고 영상 검사를 했는데 발견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운 좋게 증상도 없고 그래서 깔끔하게 한 3일 정도 입원하시고 금방 퇴원하셨는데 저는 사실 첫 환자분보단 계속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신데 제가 사실 지금 가고 싶은 과는 정신건강의학과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부천병원에서 실습을 돌 때 이제 소화기 내과 환자분이셨는데 정신과 협진을 본인이 원하셔서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을 가면 설문조사도 되게 할 게 많고 되게 귀찮은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뭐 주고 가고 또 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니까 되게 번거로우셔서 나중엔 진료를 거부하셨던 환자분이셨거든요. 말을 좀 이렇게 존댓말로 공손하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일인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되게 빨리 친해져서 그 다음에 문진 갔을 때도 막 다른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몰랐던 내용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일주일마다 실습과가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며칠 동안 그분을 뵈고 또 이제 다른 과로 옮겼어야 됐는데 그분께서 뭐 내일도 오지? 라고 하시길래 저 이제 여기 안 와요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가면 되지 내가 너 있는 쪽으로 가면 되지 라고 하시는 게 그래도 나 뭔가 짧은 시간 내에 진료를 거부하시던 분을 어쨌든 진료를 잘 받게 도와드린 것만으로도 내가 이 병원의 학생이지만 또 1인분을 했다 좀 그런 느낌 들 때 뿌듯해서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아픈 분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긍정적인 감정을 매일 받는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아픈 분이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요것만 해결하면 끝나는 분이 있고 맞아, 뭔가 맞아.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맞아. 계속 조절을 해야 되는 분이 있고 다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는 계속 의사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어떤 과를 선택할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이것만 딱 해결하면 되는 수술하는 쪽을 좀 선호하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최대한 영향을 안 받고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실습을 돌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주마다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감정을 이입하다 보면 약간 스스로가 지칠 때도 있고 의사가 환자한테 또 너무 감정이입을 하는 것도 그렇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최대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전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MBTI 예쁘신 거 아니에요?
저 ENFP요. 저도 ENFJ. 좀 예전에 하긴 했는데 INTP. X들이 원래 공감을 잘하고. 사실 저희가 돈 받는 직원도 아니고 근데 조심스럽거든요. 행동하는 게 병원이다 맞아, 보니까. 맞아. 빨리 버텨야지 이러고.